네, 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 우선은, 어, 인생을 좀 살면서 생각을 해보면 뭐든지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요즘에 있고요.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5%를 찍고 드디어 이제 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이후로 10년물 기준금리가 5%까지를 계속해서 테스트 오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단이 뚫렸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오늘 선물 기준으로 보면은 10년물 채권 금리가 이제 5%를 이제 넘어버리면서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다시 이제 개장이 시작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연준의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는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유를 턴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턴 프리미엄은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미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나중에 더 오랜 기간 기다려서 돈을 받게 될 텐데, 프리미엄을 더 얹혀서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된다는 개념이 바로 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연준의 생각은 인플레이션이 느리지만 계속해서 잡혀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노동임금 상승률이 줄어들고, 다만 앞으로 나오는 지표에 대해서는 유가가 상방으로 튀었을 때 이제 하는 총재도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긴 하면서도 장기금리가 5%까지 올라가면서 기준금리를 여러 번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연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미 재무부의 바이든이나 옐런에게 떠넘기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공개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재무부의 책임이 계속 사람들의 심리상에서 없는 돈을 계속 써대는 최악의 행정부라는 인식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거고요. 옐런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는 이유가 미 하원의 이제 프리덤 코커스라고 하는 강한 이제 극우 쪽의 세력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뷰를 내면서 재정 적자를 엄청나게 쓰는 것을 막는 것을 오히려 이제 나쁜 놈들이라는 책임 전가를 본인들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돈을 무분별하게 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뽕에 취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요. 바이든과 이제 내년에 대선을 치를 공화당의 트럼프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면서 내년에 과연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확실한 건 지금 너무나 공포에 쌓이는 시장 심리가 개인들의 심리들을 파헤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죠. 이제 10년물 금리가 5%가 되니까 6%까지도 간다고 하는 주장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더 빠지나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올해 채권 투자자들은 여기서 더 큰 손실이 일어나기 싫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영원한 상승만 있고 영원한 하락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지금까지 1년의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저희가 채권 투자를 했을 때 23년도 상반기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뷰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높은 고금리를 얘네가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아직까지 미국은 고용이 너무 좋고 소비도 너무 좋고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기 때문에 금리가 섣불리 내려오지 않습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여러 큰 요인들 중에서 경제가 좋다와 채권 발행 공급이 너무 높아서 수요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두 가지 큰 이유와 큰 꼭지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을 치는 헤지펀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에서의 세 가지 이유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당분간은 이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섣불리 해결될 것 같진 않고 아마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첫 번째 이유인 경기가 하강한다는 뷰는 앞으로 정해진 수순으로 무작정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만 심리가 작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헤지펀드들의 숏을 치는 그런 어떤 추세적으로 보면은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데, 이것도 그들은 단기간에 빨리 승부를 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연기간에 이제 SM 매니저들이 취하는 롱 포지션이 장기간 끌고 간다면 숏 포지션들은 언젠가는 그들의 돈을 이제 어느 정도 먹었다고 하면은 청산하고 수익을 실현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숏의 물량은 그렇게까지 오래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단지 시간의 문제로 이 지표들이 발표되는 기간이 좀 걸린다는 것이고, 또 생각해보면 지난 36주간의 미국 채권에 대한 돈은 기관들과 연기금들 여러 중앙은행들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단기채 위주로 많이 샀겠지만 장기간 동안 확정된 금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접근으로 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이힐드나 신흥국들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감에 따라서 더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은 망하는 국가라고 판단하고 돈의 유입이 끊기겠지만 20년, 30년을 바라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미국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는 또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올리기 위한 생각을 정리하면서 TLT를 이제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도 지금 팔아버리는 것이 본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판다는 생각이 더 크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3분기에 GDP 이제 속보치가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것을 보면 그 지표에 따라서 계속 이제 컨센서스를 향상시켜 왔으니까 그 추정치를 넘기면 더 가파른 금리 상승이 예상되긴 합니다. 그건 지금 우리는 긴 터널쯤에 어디쯤이 끝인지 모르는 곳에 와 있어요. 산으로 비유하자면 뭔가 계속 올라가는데 정상은 보이지 않는 상황, 앞에 이제 안개가 펼쳐져 있고 그런 상황과도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지금 매도를 치게 된다면 그렇게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긴 터널에서는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이고, 산으로 비유하면 정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냥 이제 심리적으로 계속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올해 5월 달에 채권을 매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지금 6개월 정도의 단기가 아닌 중기 투자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단기가 될 수 있고 중기가 될 수 있고 장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1년도 기다려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내년 5월까지 딱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앞으로의 전망은 솔직히 진짜 아예 모르겠고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장기 채권 ETF를 이제 손절하고 특히 TMF 위주로 손절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TLT 투자도 이제 지금 이렇게 힘든데 3배짜리는 진짜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팔게 되면은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저는 오늘도 TLT를 샀거든요. 이제 5% 이상, 6% 이상 가더라도 저는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 높은 금리가 계속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